의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네, 안녕하세요. 대전역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네, CG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는 4명 다 모여서 같이 출발합니다. 저희 대전역 요즘 현황이 좀 어떤가요? 네, 댓글 읽어드리는 쩡이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좀 들어왔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그 팟캐스트 좋아요의 하트는 10이 됐고요. 와, 그다음에 10개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물론 에피소드별로는 네네. 합치면 많지만 네네. 네, 전체는 10이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그러게, 자체는. 오,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구독을 24분이 오.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멋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되면 네. 이제 그때는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올라가고 나서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여서 교육 및 기술 분야에서 161위입니다. 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서 53위가 하락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에피소드 올라가서 여러분들 구독해 주셨을 때는 조금 더 높은 100위의 위쪽 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그 사이에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공약으로 달았던 10번째 댓글도 드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우와, 네. 박수. 우선 그동안에 이제 댓글 올려주셨던 부분들을 조금 전에 소개드린 분들 빼고 말씀만 드리면, 네네. 예, 저희를 계속 당기고 계시는 오사이님 이후에. 결국 지금 못 찾고 있는. 네, 밀당 중이고요. 뵙고 싶어요, 오사이님. 네. 떨어지겠어요. 서머온 앨리스, 우리 앨리스가. 네. 이제 우리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눈 출연도 이후에. 해주시고. 예. 예. 재미있고 비욘세 편 기대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임아그네스. 예.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임 아그네스인가, 아임 아그네스인가. 아임 아그네스면 쩡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임 아그네스라고 우기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그네스님. 네, 아그네스. 원더풀 네. 귤님과 그 다음에 밀크티 68 예, 네네. 님이 계셨고요. 이분들께서 9번째와 10번째를 경합을 하셨고 네. 최종 10번째 댓글은 원더풀 귤님께서 아, 예. 네, 님 여기도 안 붙여야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예, 깨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내용을 기념 삼아 말씀드리면 네네. 우와 저 또 글 써도 되나요? 제가 맞아. 힌트를 네. 드렸어요, 사실. 한번 한 번 더 쓰시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전 간이역 들으며 댓글 씁니다. 포럼가야 들을 수 있는 각종 고급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사무실 지키느라 포럼 간지 1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아, 저런.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네네. 예, 나중에 받으실 예, 분이 받으셨네요. 네. 그러게. 네. 음. 얼굴 뵀으면 좋겠고요. 저희에게 예, 신원을 밝혀주시면 조용히. 그럼 신원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메일 보내주셔야 되겠죠. 대전역 그 그렇죠. 메일로. 지메일. 지메일로. 있죠. 그 지메일 주소 주소는? 한번 불러주셔야죠. 그렇죠. 와, 네. 우리 그 긴. 네, 네, 주소가 네. 좀 길지만. 여기에 그냥 밝히셔도 되잖아요. 저 팟빵 누구라고? 게시판에. 사실 그러셔도 돼요. 네. 네, 네. 전 그렇지 사실 뭐 우리 누구예요? 다 익명일 네, 필요는 네, 없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밝혀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메일 주소는 제니퍼가. 네, 영어로 해주세요. 주소는 네. 이게 오는 메일이 없어서 말할 때마다 좀 민망한 느낌이 좀 없진 않은데 왜요? 메일 받고 싶어요. 성호 민스터님께서 DJ 스테이션 플랫폼 at 네, gmail.com. 네, 네네. 스펠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렇죠. 이렇게 칠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보니까 만들었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스테이션. 딴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다른 거에 중복되지 네, 네, 않는 네, 걸 찾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DJ 스테이션 플랫폼 대전역 플랫폼 네. at gmail.com. 뭐 저희 이 방송 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스테이션과 플랫폼의 스펠링 다 아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제가 저희가 걱정하지 않고 맨날 사실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지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귤 님하고 또 아니요. 아, 그 9번째. 9번째 댓글도 저희 아차상 드리기로 네, 했어요. 맞아요. 예. 네, 아차상 네. 드리기로 밀크티님. 네네. 예, 밀크티님 하시기로 했는데요. 밀크티 68?
예, 네. 밀크티 68님께서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소식을 됩니다. 연락 전해주시면 주십시오. 예, 네.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꿀팁 얻었다고 말씀해주셨고 우리끼리 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감이 네네. 되어서 음.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저희 이야기 같이 해주실 분들 예, 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셨으니 얼른 적극적으로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뭐죠? 들어가 보죠. 갈등 관리. 갈등 관리. 저희가 이 갈등 갈등 관리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뉴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앨리스 내지는 또 비욘세가 네. 얘기해줬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중에 그건 누구나 우리가 CTL에서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종의 갈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또 어떤 그런 에피소드 속에서 이런 뭔가 심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그 객관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안 됐다 뭐 이렇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 예, 그래서 시작했던 주제가 이제 갈등 관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갈등 관리 전문가를 모셔서 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으나 예. 예. 저희 제작비에 한계가 있고 그렇죠. 네, 사실 제작비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 사례 전문가, 갈등 관리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그럼 각자 진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갈등 관리와 관련된 책을 한 권씩 읽자. 예,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네.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내보자. 예. 이렇게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책들을 읽어 오셨죠? 네, 그렇죠. 네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쉬고. 저희가 이제 그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한번 책 소개 잠깐만 제목이랑 그 저자 정도만 소개 먼저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네. 제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제니퍼 먼저. 예. 제가 읽은 책은 갈등은 기회다라고 하는 제목의 정주진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예. 부제로 일상의 갈등 해결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네. 가족 안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그런 사례도 좀 있고 네.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쉬운 갈등 사례가 소개된 책이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네. 제가 접근하는 어떤 그 방식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인데 갈등의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힘겨워지잖아요. 네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좀 더 나은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걸 딱 이렇게 말해주는 제목 갈등은 기회다라고 예. 해서 골랐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죠. 예, 이거는 2016년에 16년? 예. 그렇군요. 일쇄가 나왔죠. 2016년. 예. 네. 그럼 정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색깔이 예쁜 핑크색의 함께 지내기 힘든 성격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함께 지내기 힘든 와닿는 성격이 제목이죠. 주변에 꼭 있죠. 예. 네. 그래서 저자는 두 명인데요. 닥터가 붙어있는 헬렌 맥그레스와 헤이젤 에드워즈 공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실제로 보여지는 성격상의 어려운 점들을 좀 유형화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네. 네, 시주는 어떤 책? 저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고 캐리 패터슨 외에 몇 명이 지은 책인데요. 네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하실 수가 없어요. 절판됐나요? 네, 이게 제가 읽게 된 계기가 예. 한 6년 전 그쯤에 부서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워크숍을 좀 하자 해가지고 이미 한번 그런 게 당시에 있었군요. 그 당시에 조직 관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2권 선정을 해가지고 네. 다 지급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사줬어.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는 부서 운영비로. 개인 돈은 아니고. 예. 제가 뭐 센터장님도 아닌데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조직이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때 워크숍을 계기로? 그때는 사람이 바뀌었겠지. 네, 사람도 바뀌었지만 문제는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때만 해도 순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워크숍을 해서 뭐 으쌰으쌰 하자고 생각했던 게 새록새록 참
순수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한번 이번에도 다시 그 책 결정적. 그때인데 제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책을 다시 보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한번 읽은 책을 다시 읽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건 책장에 꽂혀서 밑줄도 막 빡빡 그어져 있었던 거 보면 당시에 좀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게 있었던 것도 같고 되게 인상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등 관리 한다 그래서 집에 갈등 관리 관련된 책을 뭐 새로 빌려서 읽느니 한번 다시 한번 반추해보자. 그때 감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고르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시주가 읽은 책 다시 펴냈나 봐요. 저런. 들어가 봤더니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대요. 그래요? 결정적 순간의 대화가 재출판됐군요. 네. 다들 힘든 버전이 거죠. 바뀌었나요? 글쎄요, 지금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이 있지는 않아서 판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고 상세 정보는 안 보는데 안 봤는데 표지가 바뀌었나요? 네, 아깝다.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나만 읽은 거야. 그러게요. 희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13년 출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네, 표지도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돼야 하는 주제인가 보지요. 그 제목이 매력적이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대화.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죠. 제가 읽은 책은요. 저는 이제 거의 뭐 갈등 종결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없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 책은 더들리 위크스란 분이 지은 책인데 사실 제가 이게 번역본은 2011년에 나왔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1992년에 저술된 책이더라고요. 한참 만에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갈등 해결의 구루래요. 네. 구루 들어보셨나요? 예. 좀 전에 찾아봤죠. 구루 뭔지 시주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스승이나 권위자? 그래서 어떤 분야에게 권위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분이 아마 92년에 쓴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오긴 했지만, 한 7, 8년 전에 번역된 책으로 나온 거긴 한데, 많은 분들이 갈등과 관련해서 뭐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러면서 참고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갈등이 해결될까?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갈등은 기회다, 그다음 함께 지내기 힘든 성격들, 그다음 결정적 순간의 대화, 갈등 종결자 이 4권의 책을 이제 각자 읽었고요. 이 책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CTL에서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갈등 사례들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또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갈등 관리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다만 저희는 책들을 좀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전달해 드릴 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추후에 관련된 얘기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지점이 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지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헛소리를 한다 싶으시면 바로 게시판에 아니라고 그거는 잘못 안 된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 갈등이 무슨 뜻인가요? 갈등의 정의 그런 걸 확인하고자 하시는 모든 거죠. 게 다 갈등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갈등인데 갈등인 줄도 모르고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갈등은 사전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 안에서는 어떻게 갈등 관리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시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갈등 관리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갈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의 사람 또는 집단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나 이해, 가치 등으로, 감정 등으로 대립 또는 대치하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두 집단 혹은 개인이 있을 때 이게 뭔가 감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갈등이 꼭 이게 뭔가 표면화되어서 표출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불만되어 있는 상태, 불만이 있는 거. 네, 불만이 있는 상태 여기까지도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갈등 관리 관련된 이제 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조사를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실제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CTL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갈등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했죠. 그래서 또 메일로도 받았고 이번에도 부탁해서 메일로도 접수를 했고 네네. 또 다른 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 겪은 갈등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뭐 받은 갈등 얘기로들로는 쭉 간단히 정리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팀장이 잔소리만 해서 짜증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 진짜 그 갈등 되겠는데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선임이라고 기분 나쁘게 지시하고 갑질을 해서 기분이 많이 나빠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럼요. 기분이 나쁘죠. 아 웃을 일 아닌데 이거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군요. 요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나이 많은 남자 직원이 성희롱 같은 발언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좋을까요? CTL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 그렇구나. 근데 약간 경계선을 넘나들어서 내가 기분 잘 민감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친하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맞아요. 그런 발언들. 뭔가 이제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나는 불쾌하고 분명한 갈등 상황입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본인 업무인데 자꾸 저한테 밀어요. 어떻게 하나요? 되게 진짜 갈등되죠 그거. 흔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접할 수 있는 갈등. 부서장이 우리는 지금도 바쁜데 계속 일을 받아오는 거지. 밖에서 이런 거 해야 된대.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제대로 한번 본 적 있어요. 부서장이 일을 대책 없이 받아와요.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료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대인 관계네요. 그러네,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거는 뭐 그런 이유가 없이 그러면 이유를 만들어 드리세요. 벌써 갈등 해결된 거예요? 해결. 솔루션까지. 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그렇죠. 걸로?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내가 주면 되죠. 그래요? 이유가 없잖아요. 제니퍼도 무슨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제가 받은 사례는 조금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센터 안에서 많이 이야기들 되는 본인이 이제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만족하는 어떤 지점이 있지만 조직이 개인에게 이제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는 지점, 고용 안정성이나 급여나 그런 지점에 대한 갈등 사례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CTL 관련 그 종사자들의 풀리지 않는 그 숙제? 아직까지 우리가 꼭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조직과 개인의 문제로 일단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밤새 얘기를 해도 저희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대인관계 갈등에 국한해서만 이야기를 좀 다뤄보기로 해서 그 메일도 그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다른 경로로 한 번 더 얘기를 더 계속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주가 이야기한 여러 팀원 간, 팀원 간, 상사와 아니 부서장, 팀장, 동료, 선임, 내지는 또 후임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후임이 뭔가 계속 막 불만스러워 하는데 그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뭔가 계속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사실 갈등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 우리도 이제 각자들 다들 일하시다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비교적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을 잘 모르는데 그쪽이 표시를 하면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들어와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아니면 너의 의견을 말해봐? 다 이야기해보라고. 나도 다 이야기하겠다. 아, 솔직하게.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문제가 지금 저쪽에서 뭔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를 딱 포착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면 불만을 제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서를 그러니까 단서를 보였을 때 더 이야기 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건 눈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단서가 나오기까지는 반대쪽에서는 아마 계속 고민을 해오고 뭐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응하는 유형,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라는 거를 빨리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지만 갈등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냥 열어놓고 들어가 보자, 직면해보자라는 쪽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갈등의 직면에서 그걸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그러니까 외연적으로 좀 많이 드러내는 네, 피하지 않고 그냥 그런 편이시군요. 정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좀 무딘 편이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라이 총량의 법칙. 주변에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료들이 좋은 걸 좀 먼저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갈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였어요?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발견한. 거죠. 네, 내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좀 또라이설. 근데 커밍아웃 오늘 여러 개의 커밍아웃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제일 문제다. 그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게 대처하는 유형이라면 유형일 수도 있고 이게 좋은 면에서 본다면 일단 나로부터 생각하니까 뭔가 해결책을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아니면 혼자 자책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라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일지도 모른다. 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자책을 한다는 거구나. 그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사실은 제가 그 갈등 종결자 책을 읽으면서 갈등 대처 유형 5가지를 봤는데 거기 또라이형이 있었나? 저 뭐예요? 근데 시주도 들어보죠. 네네. 시주는 어떤 형이에요? 저는 원래는 회피형이었어요. 네. 평화주의자여서 모든 갈등과 어떤 뭐 트러블이 싫거든요.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도 싫고. 갈등이 싸움 구경 되게 좋아하는데 자체에서 그냥 등을 돌리는군요. 네, 그렇죠.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고 제가 조직 안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오면서부터는 회피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는 이제 조금 갈등 조정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속 하죠. 양쪽의 말을 듣고 제가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계속 뭐 둘 간의 트러블이 났는데 그게 어떤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네 일도 내 일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해버리는 일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감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뭐 둘 중에 하나 나가든지 둘 다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감정인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지금 생각난 사례 하나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CTL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건물 안에 있는데 제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면 저희 맞은편에 있는 부서에서 그쪽에 있는 선임과 다른 직원 선생님 간에 업무 간에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이 자꾸 그 후임자에게 그 아래 사람에게 일을 다 주고 본인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한쪽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팀장님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있다가 그게 정말 그 자리에서 뻥 터졌대요. 터져서 이제 그 다음 상황부터가 이제 제가 본 건데 제 옆방에 있는 회의실에서 계속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죠. 뭘 하나 봤더니 이 팀장님이 이 양쪽에 2명을 앉혀놓고 계속 앉아서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일 안 하는 팀장님이 그러니까 방관했던 팀장님이 둘을 놓고 조정을 하는 계속 거예요. 조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앉혀놓고 빠지면서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고문이에요, 고문 이거는. 제가 덤으로 저도 옆에서 두런두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앉혀놓고 안 보내는 거죠. 해결하도록. 얘네 둘이 일을 나눠 가질 때까지. 이건 누가 할래? 이건 누가 할래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겠죠. 너는 뭐 할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그렇겠죠. 아니면 뭔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결은 하지 않고 계속 둘이 알아서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죠. 그거는 뭐 갈등 관리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해 있는 현장을 봤었는데, 그거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답답했어요. 이걸 뭔가 이렇게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참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저는 뭐래 이것만 하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갈등을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직면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도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 많이 회피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불편한 관계가 너무 싫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지는 뭐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쟤는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보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실 그것도 이제 제가 누울 자를 보고 발 뻗는 것이기도 한데 이거는 얘기해서 해결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직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내 선에서 접고 마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건 회피하거나 아예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해결되지 않아서 그 갈등 대인관계 갈등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는 게 여전히 있기도 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저희 4명도 대처 유형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읽고 있는 그 책에서 보면 그 대처 유형을 좀 구분을 해놨죠.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떻게 구분이 돼 있던가요? 제가 읽은 갈등은 기회다 책에서는 갈등 대응 유형으로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경쟁형. 경쟁형은 끝까지 자기 걸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회피형. 식주랑 군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모르는 척하고 없었던 일로 여기는 거.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일 많대요. 책에 이분이 우리 한국인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간중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그러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수용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수용형은 웬만하면 내가 양보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자. 근데 이 회피형은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냥 모른 척하는 거, 못 본 척하는 거나 마찬가지. 수용형은 들어주자 쪽이고 이게 오래 가기는 힘든다. 갈등을 좀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넘어가는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내가 그냥 해줄게, 내가 하고 말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리고 타협형이 있는데요. 타협형은 아까 잠깐 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양보하면 2개 양보할게. 너가 이거 하고 그렇게 하는 식이고 마지막이 협력형인데 이제 가장 건설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갈등에 대응하는 협력형은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서로 노력하면은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 이게 파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한정된 자원 이야기를 아까 시작했는데 너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이만큼밖에 못 가지고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같이 이야기해서 파이를 키워가지고 둘 다 윈윈한다라는 표현 나오는데 윈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마지막 협력형. 이렇게 경쟁형, 회피형, 수용형, 타협형, 협력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읽었던 그 갈등 종결자 책에도 이 갈등 대처 유형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지금 갈등은 기회다 책에 나온 것처럼 그 경쟁형이 아마 이 책에서는 정복자형.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내 입장에서 갈등을 종결하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다음에 역시 회피형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정형. 흥정형이 이제 타협형이라고 비슷해 보이네요. 그다음에 아까 그 갈등을 수용한다 했잖아요. 수용하는 사람의 또 다른 심리는 그냥 이 상황을 빨리 그냥 해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책에서는 갈등 종결자 책에서는 임시 방편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빠르게 그냥 이 상황만 빨리 해결하려고 임기응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좀 새로운 게 역할 수행자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우리 가끔 이제 교수님들 상대하다 보면 내가 교수인데 너 연구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 교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분은 역할 수행자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니까 내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권위로 누르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관계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엄마야. 너는 자식인데 엄마를 네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우리 유명한 드라마 대사 나는 있잖아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맥락이 완전 다른 이야기지만. 네. 이런 게 역할 수행자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갈등 대처 유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갑질형이네요. 고객은 왕이다 형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앞뒤 맥락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정복자형으로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여튼 역할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형태 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했었나.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실 그렇죠. 조금씩 융통성 있게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내가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해결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회피하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런 대처 유형들을 보면 성격 유형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함께 지내기 힘든 성격들을 고른 이유도 이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이 책을 좀 처음에 읽어보니까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MBTI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 마이어 브릭스 유형 지표랍니다. 이 이름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호하는 뭐 처리 방식, 그다음에 행동 패턴, 욕구, 장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진단하는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MBTI를 가지고 성격의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MBTI는 사실은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척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선택을 해서 성격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향과 내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느 쪽에서 충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나 이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유형을 계획과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씩 계획하는 유형. 그러니까 단계를 가지고 쫙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과 즉흥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때그때 선택해야 되는 사람. 이런 유형이 있을 때에도 이 안에서 양립이 어려운 성격의 반대 성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3번째가 사고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형으로 과업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개와 고양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가지고 상반된 성격의 유형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갈등을 차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차이라고 재구성하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요 얘기를 해주면서 그 뒤에 이제 그 각각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이제 행동의 속성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외향형의 사람과 내향형의 사람. 그래서 이제 외향형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내향형은 많이 듣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게 잘못되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도 말을 많이 해주길 바랄 거잖아요. 근데 내향형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안 하고 들으려고 하죠. 그럼 서로 왜 저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대화하는 방법이나 여가 시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격 유형에 따른 여가 시간. 그래서 I와 E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에 따라서 어떻게 여가를 쓰는지도 다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사느냐, 흘러가는 대로 사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대전역 얘기할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사람과
흐름에 따라 가자. 의식의 흐름으로 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 대전역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각자 성격 유형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자로 이 별명을 갖게 된 이유도 성격 유형 검사 결과로 갖게 된 거라 이 4명 안에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과 충동적으로 그리고 뭔가 결정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반반씩 있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반반씩 있죠? 저희도 사실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안에서 이 대인관계 안에서 4명의 갈등이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항상 역동적인 있습니다. 다이나믹을 보여주죠. 근데 성격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성격 유형으로 얘기할 때 지금 선택하고 계획과 선택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인상적인 게 미리 계획하는 방식. 이게 이제 우리 업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흘러가는 대로 사느냐 이것이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테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식은 반대해서 봤을 때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하는 건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 계획적인 사람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이제 갈등의 지점은 사실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야 되는 키워드로 시간 엄수 이런 거 얘기합니다.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하다. 이 순간 표현을 지내주십시오.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될 때 이 선택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즉흥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계획하는 사람은 컨틴전시 팩터를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유관 계약 요소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아니요. 그럼? 좀 기회를 둘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당겨서 말해놓고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뉴비 그 비욘세랑 같이 이야기할 때에도 그 프로젝트 관리, 시간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네요. 그런 게 다 관련이 되어 있군요. 쩡이 말했던 이야기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머리가 먼저냐, 가슴이 먼저냐, 사고형 과 감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료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일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업형으로 지시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감정형일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사실은 의사소통이 그 이후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형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감정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조하게 말했는데 저쪽은 막 칼을 맞은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성격의 유형 중에 하나로 사고형과 감정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감정형이 닫혔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삐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사고형인 사람 또 그걸 모르죠. 말 안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경우. 회피형을 떠올리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격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유발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도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에 대처하는 여러 자세들, 유형들이 사실 다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 갈등의 기회다라는 책에서는 그 협력형,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뭐 정복자형, 회피형, 뭐 흥정형, 뭐 임시방편형, 역할 수행자형 모두 다 사실 바람직한 갈등 해결 유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 대인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고 아까 지금 쩡이 얘기한 스트레스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심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정정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타이밍을 기다렸는데요. 협력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 책에서 이익 기반 협상에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협력형은 협력형 그대로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다. 가장 적극적인 유형이다라고 했고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유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그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혹은 또 반대쪽이 뭐 회피형이라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거 한쪽은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쪽은 돌아서고 있다면은 여전히 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성격 유형하고 짚어서 이 대처 유형들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뭐 내향 외향은 빼놓고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에 따라서도 정복자의 특성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 협력형의 특성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은 이제 요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갈등이라든가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유형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다시 반성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약간 잘못된 방식으로 삐뚤어진 방식의 대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있는 그대로 상황을 좀 보고 이해하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왜 상담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는 뭐 아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형을 자꾸 진단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그게 그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을 뭐 완전히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 그러면 읽으면서. CTL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기회가 되면 서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뭐 혈액형점, 뭐 별자리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것도 좋던데. 우리 혈액형은 서로 안 맞춰봤는데 진짜 무슨 형이세요, 진짜? 녹음해서 밝히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네. 그래서 혈액형점, 뭐 별자리 뭐 이런 거 말고 MBTI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 사람 성격 유형이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수긍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그 전에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그 차원에서 척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성격 같아요. 유형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형이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양한 저희도 유형이 있다는 거. 유형을 아니까 좀 양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상담센터에 가면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약식으로 보내주셨던 거 있잖아요. 제가 MBTI를 정식으로 2번 했는데 그 약식으로 주신 거랑 맞았어요. 그래요? 되게 일관되게 나오나 보다.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니요, 2번이 바뀌었는데 점점 그 2번째 했던 게 이렇게 더 강화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맞았어요. 그리고 몇 선 테스트 해봤거든요. MBTI 해봤다는 사람하고 정식 테스트 했던 사람하고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타당도를 확보해 주시네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MBTI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이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서로 재미도 있고 그 사람을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는 분하고 둘이 손잡고 학생 상담센터에 가서 봐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미 그랬다는 경험상으로는 해결이 됐다는 거 갈등이 아니에요? 생기기 전에 평탄한 시기에 해두는 게 바람직해요. 저희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끼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해하고 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갈등 상황에서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군요. 검사하는 거 하나만 더 추천해보면 의사소통 유형 검사도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디스크. 그게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과제를 주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수행하면서 수용하느냐 내놓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라서 성격 유형도 있고 그런 디스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좀 파악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예, 네. 저희가 2부의 갈등 네네. 해결과도 직접 대화 소통과도 연결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갈등 관리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갈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CTL에서 주로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갈등에 대처하는 유형들. 네, 한 5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면서 성격 유형과 연결시켜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이 갈등은 사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얘기 나눠보죠.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삼기 위하여. 네네. 예,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전역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지금 나의 곁에